나오죠. 연립방정식 봐볼게요. 얘들아, 연립방정식이 뭐야? x, y에 대한 공식이 있을 때 x, y를 만족시키는 거. 훌륭해요. 네, 훌륭합니다. 이제 x, y라는 얘기를 한 거는 미지수 몇 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개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미지수는 두 개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묶음이에요. 묶음.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몇 개가 묶어져 있는데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이면 두 개가 묶어져 있고 세 개이면 세 개가 묶어져 있고 네 개이면 네 개가 묶어져 있어요.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의 알고리즘을 장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값이 P하고 Q 두 개야. 그러면 P와 Q에 관한 식 하나만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하나를 찾고 나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이렇게 또 찾으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X랑 Y랑 Z 세 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X, Y, Z에 관한 식을 두 개밖에 못 찾았어. 그럼 나머지 하나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X, Y, Z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해야만 해를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2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원은 방정식의 가격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이란 뜻입니다. 이걸 한자로 줄여서 2원이라고 해요. 그럼 미지수가 3개면? 3원. 훌륭해요. 미지수 10개면? 그렇죠. 미지수 100개면? 그렇죠. 좀 약간 가격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차수를 언급할 때는 만약에 두 개의 방정식 차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높은 쪽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차수가 1차라는 건 뭐냐면 1차식과 1차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가 2차식이거나 1차식이면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부르지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차수가 큰 쪽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미지수 두 개이고 차수 1차, 1차라는 얘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으라고 배웠어요? 가간법, 대입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리즘은 뭐라고 동작해야 되냐면 속어라고 하셔야 돼요. 속어. 가간법과 대입법은 속어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식 어떻게 푸니? 이렇게 물어보면 속어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이 속어를 이용하여 (1원)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 속어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간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대입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등치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등치법은 두 식을 다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하고 똑같은 문자니까 그럼 둘이 같은 거다. 같을 등자에 갑치자를 써서 등치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속어의 방법인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우리 푸나요? 풀겠냐? 중학교 다 풀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과정할 때 충분히 풀었기 때문에 뭐만 확인할 거냐면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해보죠. 이제 많은 중등부 강사들이 이걸 가르칠 때 일차함수하고 연결지어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으면 뭐 평행이고 해가 없으면 평행이고 해가 무수히 많으면 일치한다 막 이렇게 설명해버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일차함수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식만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일차함수 얘기 없이 식만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림 나중에 제가 붙여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차피 저걸 풀려면 여러분들 뭘 시도할 거예요? 소거를 시도하겠지. X랑 Y 둘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소거를 시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의 꼴이 유도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없애고 싶었던 건 X였는데 Y까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혹은 내가 없애고 싶은 건 Y였는데 X까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변도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0은 0 이렇게 나왔어. 야, 그건 무슨 말일까? 0은 0 나온다는 건? 사실 저 두 개의 식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X 더하기 Y는 1하고 2X 더하기 2Y는 2하고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사실 같은 식이죠. 근데 내가 소거를 시도하려고 곱하기 2 해야지. 해서 2X 더하기 2Y는 2라고 쓴 다음에 아싸 X 없어졌다. 근데 Y도 없어지네? 뭐지 다 없어지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0은 0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모양이 왜 나왔냐는 거야. 두 식이 근본적으로 어떤 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게 아니고 몇 개밖에 안 주어져 있다? 한 개밖에 안 주어져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x, y를 확정하려면 식 몇 개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두 개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식이 하나 모자라면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해가 무수히 많아서. 근데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이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두 식이 같으면 된다는 거지. 두 식이 같으면 A랑 A' 같고 B랑 B' 같고 C랑 C' 같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X 더하기 Y는 2라고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다른 식이 되잖아. 두 식이 같으려면 등식의 성질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까지 모조리 B가 같으면 두 식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러면 직선의 일치 조건 같은 거 없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동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고 실질적으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식이 하나밖에 없다 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걸 직선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조금 더 편리하니까 그걸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림 굳이 안 그릴게요. 그냥 두 직선이 일치한다. 아니야, 그림 그리자. 너네 위해서 그려줄게. 나는 그리기 싫은데. 아무거나 하나 그려가지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차함수를 배웠다면. 근데 일차함수를 배우기 전이어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해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해가 없으면 깜깜하죠?
감사합니다. 자, 얘는 소거를 시도할 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k. k는 0이 아닙니다. 의 꼴이 유도됩니다. 이것도 x나 y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없애고 싶었는데 둘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x, y가 둘 다 사라졌으니까 이 등호의 왼쪽엔 0이 있는데 등호의 오른쪽엔 0이 아닌 애가 있어.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등식이 성립하게 할 수 있니 없니? 없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려면 소거를 시도했을 때 x, y가 동시에 사라져야 되니까 a''과 a 그리고 b'과 b까지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일치할 각을 잡은 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알고 보니 상수항의 b가 달라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립방 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하나가 x 더하기 y는 1이었고 또 하나가 2x 더하기 2y는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해가지고 밑에 써야지 해서 2x 더하기 2y는 2라고 딱 쓰고 나면 뺐을 때 여긴 0인데 여긴 1이잖아요. 성립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랑 y의 개수의 b는 서로 같은데 상수항의 b는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이면 소거를 시도할 때 딱 이런 모양이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물론 이제 일치함수를 배워서 저것들이 다 직선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이런 상황인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다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연립방 정식에는 사실 이제 저 두 직선의 교점인데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연립방 정식에서 해가 모습이 많은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을) 보도록 할까요? 네. 연립방 정식을 푸시오. 아니나 다를까 숫자 없죠? 숫자 있는 거 많이 했잖아. 알겠지? 소거 시도할 거잖아. y 없애는 게 좀 더 좋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a를 곱해서 a제곱 x 더하기 ay는 a라고 적을게. 두 번째 식은 그대로 적으면 되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소거를 시도할 때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를 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x는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얼마야? 0. 0이라고요? 그럼 x는 얼마야? a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a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동이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뿔마 1이 아니에요. 그러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비로소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y는 구해보시면 똑같이 a 플러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데나 대입해보시면 되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a니까 똑같은 거 나오고요. 두 번째
a가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a가 1이면 이게 0 곱하기 x는 0꼴이 되거든요. 그럼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저기다 a 1 넣어봐. 두식 똑같아 안 똑같아? 두식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예. 그래서 얘는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부정. 세 번째, a가 마1이다. 이러면 0 곱하기 x는 마2가 되잖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저걸 성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 불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a의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는 같거든요. 마이너스 1로. 근데 상수항의 b는 1로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같이 정리되고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제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 차수는 보통 누굴 따라서 부른다고? 높은 거요. 높은 거요. 그러면 얘 정의는 연립 방정식의 각 방정식의 차수 중 최대인 것이 2차식인 연립방정식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지수 3개짜리 잘 안 물어봅니다.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식은 1차 수준밖에 안 물어봐요. 2차 이상 안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은 미지수 2개도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의 종류는 딱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두 종류만 출제됩니다. 그런데 1차식과 2차식은 아무도 푸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학생이 모두가 풀거든요. 볼래요? 내가 풀이법 전혀 설명 안 하고 바로 밑에 가볼게. 예제 있으니까. 자, 보자. 가도 돼? 어떻게 할 거야, 니네 이거? y가 x-2니까 여기에다가 x-2 넣을 거지. 봐봐, 안 알려도 풀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x-2 그리고 마이너스 x-2는 2다 이런 얘기고, 전개 정리해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 상수 없어지네요. 는 0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는 0일 수도 있고 x는 3일 수도 있는데, x가 0일 때 y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가 3일 때 y는 뭐가 되겠어요? 1 되겠네요. 제가 지금 푸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풀었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 덕분에 푼 겁니까? 내 덕분에? 우린 누구 덕분에 푼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우린 뭐 때문에 푼 거냐면 1차식 때문에 푼 겁니다. 이 1차식이 없었다면 풀었겠어요? 못 풀었겠어요? 못 풀었겠죠. 근데 여기는 2차식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1차식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2차식과 2차식을 연립시켜 놓은 연립 2차 방정식의 키워드는 1차식의 발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서 1차식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키워드가 돼요.
안 배우면 잘 못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여기서 1차식을 얻어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 6번에 오류가 있는 거. 어떤 오류요? 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네? 제 x제곱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네? 그 x의 제곱 네. 기수가 네. 마이너스. 맞잖아. 왜 그래? 이게? 뭐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죠? 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찾는다? 1차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기를 할 거고 단원평가 9단원 제가 공지했죠? 아니 단원평가가 아니라 개념시험 9단원 공지했죠? 네, 그리고 아마 2차 방정식 단원평가는 월요일쯤 보게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공지해서 월요일날 보든가 수요일날 공지해서 월요일날 보든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